자, 계속해서 피플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음악 상담가 마르쿠스는요, 어떤 음악을 듣는지가 우리를 결정하며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고 의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어떤 존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음악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부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청년 작곡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지역 뮤지컬 연극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강현민 씨인데요. 최근에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린 뮤지컬 그 촛불의 시작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선정한 올해의 월드클래스 청년 인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음악과 부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강현민 작곡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부산에서 지금 4년째 뮤지컬 연극 쪽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작곡가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활동명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활동명은 제가 강유로 지금 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강유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삼국지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제갈량의 또 이 수제자가 또 강유인데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그 강유 같은 장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지은 지 벌써 꽤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구나. 삼국지에서 온 맞습니다. 활동명 강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음악 활동을 하러 부산에 내려오셨다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부산에 사실 내려온다. 음악을 하러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흔치 않은 일이죠. 네. 네. 보통 반대로 이제 부산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취미로 사실 음악 활동을 하다가 그 이제 부산의 클래식 음악 기획사 대표님께서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락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그게 이제 메시지를 받고 저도 좀 충동적이긴 한데 그럼 내려가 봐야겠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게 네. 스타트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17년도 12월이죠. 2017년도. 네, 한 맞습니다. 5년 정도 됐네요. 네. 5년 동안 그 메시지 하나에 메시지 하나로 부산에 내려와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여기 내려오게 된 게 이게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봤는데 그게 또 그렇죠. SNS로 왔던 메시지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뵌 적도 없고 전혀 어떻게 보면 그런 교류가 없던 분이랑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 했는데 네. 일단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려가서 만나봤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고 예, 너무 음악적으로 또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뭐 그런 결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5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에서의 음악 생활은 어떠세요? 부산에서 예,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 일단 너무 바쁘고 일이 그렇게 많나요? 예, 지금 너무 바쁘고 극단만 지금 제가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는 극단만 거의 한 10개 극단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클래식 앙상블이라든지 뭐 이런 음악 공연팀들을 꾸려서 지금 공연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뭐 밤에 자는 거 빼면은 정말 계속 분주하게 음악 활동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취미로 음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력이 되게 독특한데 찾아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음악을 하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실 정치학 박사까지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그 보통 박사까지 한다고 하면은 보통 교수라든지 뭐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거 노리고 하실 텐데 왜 음악으로 전향했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설명해드리기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사실 뭐 공부하는 와중에도 취미로 계속 음악은 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음악에 대한 고민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그러니까 제가 뭐 아직 고등학생 이었을 때인데 그때 피아노로 제가 작곡한 영상을 찍어서 네이버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이제 각광을 받아서 그 포털 사이트 메인 사이트에 올라간 적도 있고 하면서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네. 음악으로서도 조금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정치학 박사까지 수료한 결과 네. 나는 일단은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뭔가 감성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그 클래식 그 기획사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네. 그러면 이번 기회를 붙잡고 음악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박사님인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수료만 했고요. 네, 수료. 석사입니다. 강현민 네. 석사.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이제 음악 활동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네. 최근 했던 작품이 부산에 일어난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기린 뮤지컬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공식 제목이 이제 뮤지컬 1979 부마 그 촛불의 시작 이란 제목으로 10월 5일, 6일 양일간 이제 부산시민회관에서 올렸었습니다. 네. 올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제작 기간이 정말 상당히 짧았어요. 한 3개월 기간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그 사이에 거의 한 30곡 정도 제가 작곡을 했고요. 30곡 작곡을 꽤 많아요. 꽤 3일 하나씩 만든 거잖아요. 거의 그런 셈이죠. 예. 3개월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몰아서 이렇게 작곡하는 걸 좋아해서 하루에 막 10곡씩 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 네. 일단 그 부마 이제 민주항쟁을 이제 기리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랑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래식 음악 기획사랑 어떻게 또 잘 연이 닿아서 제가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작곡가 그리고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렇죠. 사실 19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이 아니구나. 한 3년 전에 이미 비슷한 소재로 한번 소규모 작품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재구성하고 각색을 해서 조금 더 대형 뮤지컬화 시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마 민주항쟁 이 뮤지컬 만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또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이 부마 항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자, 보니까 부마 항쟁,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또 장애인 기본권, 뭔가 사회 굵직한 이슈들을 이제 주제로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정치학을 전공한 만큼 정치, 사회적 이슈를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다루고 싶은 이슈가 또 있습니까? 제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사안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청년들이 특히 고심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문제 뭐 그리고 전세, 월세 문제 특히 요즘 한숨 나옵니다. 네, 저도 사실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발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은 실제로 해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뮤지컬로 올렸었고요. 소규모 뮤지컬로 올렸었고 네. 뭐 또 올리고 싶은 뮤지컬 소재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사회만 딱 들여다봤을 때 조금 진로 중심적인 문화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그렇죠. 네. 그런 정규 코스라고 보통 하죠. 이제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는 이제 그런 뭐 그런 사회적인 시각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규 코스를 이탈을 제대로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할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은 그런 정규 코스라는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적으로 좀 풀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 집 마련 관련된 뮤지컬이 나오면 반드시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회적인 이슈들은 뭐 대부분 찬반이 좀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예. 또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정치로 풀어내기도 하는데 이걸 음악으로 풀어내시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거든요. 네네.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서 네. 이제 토론 같은 거를 정말
거의 트레이닝을 받는 수준으로 자주 했었고 참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희열감도 많이 느끼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토론은 일종의 논리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두뇌를 써서 말의 앞뒤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음악은 감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뇌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아니면은 뭐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뮤지컬 4개째 올리니까 어떤 확신감이 들기 시작하냐면 네. 이 감성이 일단 먼저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논리를 맞추는 것 또한 그만큼 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감성이 먼저 통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일단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더 뭔가 뭐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아니라거나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예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게 과학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이 이 사안을 바라봤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큰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뭐 이번에 부마 민주화 항쟁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회 이슈라고만 한다면은 네. 그냥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으로 재미있게 풀어낸다면은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재밌다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슈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봐야겠다라는 궁금점 정도만 저희가 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저희들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궁금점을 심어주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음악이 저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악은 감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네. 명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맞춰가는 과정을 네. 우리 부산에 좀 접목시키면 네. 부산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산에 대한 이제 애정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 4년, 그러니까 너무 4년이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부산에서만 지금 뮤지컬 5개를 올리고 있고 연극을 또 포함시킨다면은 뭐 수십 개에 달하니까 네. 이렇게 수많은 작품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부산이 너무 좋고 이 부산을 위한 콘텐츠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쉽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네. 이제 로맨스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맨스물이 또 재밌거든요. 예, 또 뮤지컬이.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의 로맨스는 조금 남다르다. 예. 뭐 이렇게 좀 알려진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광안대교 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역사를 또 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역사 뮤지컬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약간 조명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은 알지만은 우리가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명을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뮤지컬도 만들고 싶고 제가 최근에 어떤 작품을 했었는데 이것도 뮤지컬화 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1950년대 60년대에 부산에 처음으로 이제 수도가 들어왔었을 때가 그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수도가 모든 집에 들어가진 않고 뭐 이 동네에 한 집, 뭐 저 동네에 한 집,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수도를 끌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도를 갖고 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뭐 돈을 벌고 실제로 뭐 그랬던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이야기들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부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재밌는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도 뮤지컬로 풀어내면 되게 재밌겠다. 예, 부산이 단순히 지금처럼 뭐 대도시가 되기에 앞서서 이런 분들의 희생과 뭐 저런 분들의 뭐 노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조만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뮤지컬 관심 있으세요? 제가요. 예. 제가 관심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오디션을 따로 한번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디션을. 자, 좀 이어가 보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부산시가 선정하는 월드 클래스 청년 여기 선정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10년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게 이제 부산시랑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게 뭐 10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매년 어떻게 보면 이제 3명씩 뽑습니다. 청년 인재를 부산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선정된 3명한테는 각자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10년 동안 하겠다 해서 이제 10년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이번이 2년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2기인데 기수로 따지면 2기인데 청년 인재 중에서도 이제 예술 부문 인재로 제가 선정이 이번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온전하게 제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이제 1억 원을 제가 지원을 받는 거죠, 부산시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례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작곡가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음악 만드세요라고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3년 동안 주겠다라는 도시를 제가 본 적이 전 부산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감사한 기회고 이번에 뭐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뭐 짤막한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부마항쟁 뮤지컬을 썼으니까 이거를 조금 메들리라든지 뭐 조금 테마곡처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번에 체코 프라하에 되게 유명한 이제 방송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화 음악은 다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쪽이랑 이제 연이 닿아서 이 지원금을 갖고 이제 부마항쟁 헌정곡을 지금 녹음을 앞두고 있어요. 연인이 왜 이렇게 많이 닿아요? 이게 사실 연이 닿았다기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이메일을 좀 뿌려봤는데 뭐 어떤 데서는 뭐 못 해준다고도 하고 뭐 어떤 데서는 뭐 너무 비싸게 얘기를 하고 다 노력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문을 두들겨보고 하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이 지원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부산시한테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이 지원금과 함께 조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혹시 좀 천재라는 생각은 좀 아닙니다. 해봤어요? 절대 아니고요. 들어본 적은 있죠. 들어보긴 했는데 천재 절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냐면 제가 오히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들의 약간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정신없이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제시를 하고 해보고 성과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절대 천재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 진짜 천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노력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노력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악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치학 배경을 살려서 작곡을 넘어 예술문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활동하실 생각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으로 작곡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현역으로 계속 저는 이제 작곡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데 예술 정책가로서의 꿈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역 작곡가로서 좀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제가 예술 정책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진짜 그 시대에 그 현역 종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정책 입안 과정에 저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역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뭐 클래식 음악만 많이 했다 해서
뭐 예술 정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할 수 없듯이 클래식이라든지 재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뭐 심지어 락 음악 뭐 인디 밴드 뭐 전체적인 장르의 이런 음악들을 골고루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면서 거기서 제가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가 정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뭐 정말 나이가 좀 들고 좀 연륜이 좀 찼을 때 그런 예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질문에 없는 질문인데 하나 네. 더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혹시 이 마지막 끝 배경음악으로 깔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이번 코너에서요. 네. 그러게요.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네, 제가 사실 뮤지컬 작곡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발매한 곡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고요. 네. 클래식 음악이고 제목은 느티나무의 춤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 곡은 이제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이제 첼로 솔로 곡이고요. 네. 첼로가 일종의 느티나무의 역할을 맡아서 피아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을 지는 배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을 지는 하늘과 느티나무가 살랑살랑 대화하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음악을 제가 최근에 썼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한번 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노력하는 작곡가 강현민 작곡가와 오늘 피플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 작곡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